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난카이 지진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진조기 경보 체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카이 대지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그 발제하신 분들에서 그 소개되었던 지진에 의한 피해들의 대부분은 지진파에 의한 진동이 가장 대부분의 원인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영향은 광역적인 지반 변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김영석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쓰나미와 같은 현상도 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인지 그리고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진파에 의한 진동은 앞서서도 잠깐 소개가 되었지만 2025년 미얀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진앙에서부터 1000km 떨어진 방콕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 지진의 진원이나 진앙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그 위치는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한 최초의 위치이고요. 지진의 크기와 지진을 일으킨 단층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지진과 같은 경우에도 지진의 진앙은 한 점으로 지도상에 표시가 되겠지만 실제 단층이 깨진 길이는 한 500km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단층이 움직인 것이고, 그 단층이 움직인 그 수평적인 방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단층이 끝난 지점과 방콕과는 약 한 600km 정도로 굉장히 좀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방콕에서는 이제 저희가 진동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진도라는 단위로 표현했을 때 진도 4에서 진도 5 정도의 진동이 감지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볼 때 진도 5 정도부터 지진에 의한 어떠한 피해가 조금씩 또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방콕에서 느낀 진동 크기 자체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특히 방콕에서 피해를 일으키게 된 큰 원인 중에 그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그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방콕에서 그 지진을 감지하긴 했지만 실제로 단층이 움직인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단층 움직인 방향에 지금 방콕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도플러 효과처럼 지진파의 파동이 그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 방콕에 도달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방콕이라고 하는 도시는 삼각주 평야에 세워진 도시이다 보니까 연약한 충적층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되었던 1995년 멕시코 지진에 의한 피해처럼 멕시코 시티도 원래 호수였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간척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였고, 그러한 곳에서 지진동이 왔을 때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멕시코 시티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다시 말하면 공진 효과에 의해서 고층 건물의 피해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가 난카이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 20년 전에 2005년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산과 일본에서는 진도 5 정도의, 다시 말하면 작은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 실제 우리나라 영남권에서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통영에서는 상가 건물이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에 의해서 누전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제 지진의 위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지진이 얼마나 멀리 또는 얼마나 가까이 발생하느냐가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후쿠오카 지진이 발생한 그 근처에는 단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의 단층 중에 한반도에 가까운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영남권에서는 진도 7 정도의 진동이 감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이 난카이 지진뿐만이 아니고 좀 더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카이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2024년 8월 8일에 휴가나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거대 지진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었는데 이 당시에도 부산이나 영남권에서는 진도 2나 진도 3 정도의 진동이 실제로 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난카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지진 중에 하나인 이 난카이 1946년 지진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영남권에서는 이제 진도 4나 5 정도의 진동이 관측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해 주신 분들이 이제 장주기 지진동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진파의 주기는 지진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지진에서는 장주기의 지진동이 잘 발생하지 않고 지진의 규모가 6이나 7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표면파인 러브파나 레일리파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장주기 지진동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표면파에 의한 영향인 장주기 지진동이 있을 수 있다, 관측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광역적인 지각 변형인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동북부 해안 지역에서는 약 5에서 7m 정도의 지각 변형이 관측되기도 했었고 한반도에서도 한 2, 3cm의 지각 변형이 관측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변형은 그동안 오랜 기간 쌓여있던 지각 내에 쌓여있던 응력이 재분포되면서 다시 말하면 휘어져 있던 지각이 다시 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실 이러한 지각 변형 때문에 큰 어떠한 지진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진동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 이제 쓰나미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전파가 되었는데요. 1907년 호에이 지진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열도가 쓰나미가 전파되는 경로를 한반도로부터 차단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는 회절되어서 전파되어 있고 그리고 남해안이 해안의 깊이가 바다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느리게 전파되다 보니까 3시간이 지난 뒤에나 한 0.5m의 파고가 관측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 난카이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쓰나미의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그 체제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빠르게 전파하는 P파를 관측을 해서 느리게 전파하는 S파나 표면파의 진동이 도착하기 전에 경보를 미리 줘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기상청에서 개선을 해서 지금은 이제 5초에서 10초 이내에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이제 국내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그러한 피해가 한반도에서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외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가 2018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러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관측소, 일본과 협조해서 53개의 관측소를 추가로 활용해서 지진을 빨리 분석을 해서 탐지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빨리 경보를 내는 그러한 서비스가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